2004년 2월 13일 밤, 부산의 한 생활잡화 상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끊긴 말. 손님이 왔어.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조용한 가게 한편에서 발견됩니다. 이 씨는 당시 부산 충무동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던 삶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9시 30분. 손님이 왔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통화는 종료됩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은 자정이 넘어 가게를 찾았고, 조명이 켜진 채 어수선해진 가게 내부에서 이 씨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현장의 상태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크게 어질러져 있었고 여러 흔적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게 구석에서 발견됐고 의복 일부가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외상의 흔적도 일부 있었으며 부검 결과는 질식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단순 강도나 절도 외에 다른 목적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었지만 직접적인 범행 도구나 신체적 흔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DNA, 지문 등 주요 단서 역시 현장에서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라며 주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유영철, 수많은 범죄 전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당시 그는 여성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잇따라 사건을 일으켰고 부산 사건이 일어난 2004년 2월은 그의 활동 공백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부산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능성은 존재했죠. 하지만 그의 과거 범행 방식은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번처럼 직접적인 신체 제압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두홍.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건에 연루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필로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안경알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는 교정력이 강한 저가형 안경의 부품으로 40에서 50대 남성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가게 안에서 단추 조각이 발견됐고 이는 특정 브랜드 제품 중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현장 족적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의 가능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직장인의 습성도 함께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범인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을 수 있지만 내면에는 통제되지 않은 충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두홍은 자백과 번복을 반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작성한 자술서는 일부 구체적이었지만 수사 관계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 같다고 회고합니다. 반면 유영철은 사건과 연관성을 부정하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 이 씨에게 그날 마지막으로 들어온 손님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안경 한 조각, 단추 하나. 혹시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당시 충무동 근처에서 본 익숙한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가게를 나선 사람, 그는 왜 이 씨의 삶을 끝내는 선택을 했을까? 혹시 당신이 기억하는 어떤 장면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